지금 보시는 배는 일본 중순양함 토네입니다. 중순양함이라서 8인치 주포도 설치되어 있지만 더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이 뒤쪽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수상기들을 탑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영식 수상 정찰기를 6기 탑재하고 일본 항모부대가 출동할 때마다 자매함 치쿠마와 함께 전방에서 정찰 임무를 맡았습니다. 토네와 치쿠마는 진주만 기습, 자바의 해전, 실론 해전,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산타크루즈 해전 등에 참가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활약했는데요. 문제는 어느 지역 또는 해상에 대한 정찰을 위해 항상 중순양함이 출동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 잠수정의 시드니항 습격도 그런 예입니다. 저번에 과달카날에서 시드니까지 직선 거리가 2820km라고 했으니까 시드니를 정찰하려고 라바울 등의 근거지에서 배를 보내면 그것보다 더 먼 거리가 되고 호주 해안에 너무 가깝게 안 가려면 중간에 미 해군에 들킬 우려도 많아서 사실상 수상함을 보내기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티를 안 내고 은밀하게 공중 정찰을 하고 싶긴 한데 이런 경우에 기존의 방법과 다른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중 먼저 방법을 고안해서 실행에 옮긴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이 1940년부터 취역시키기 시작한 순잠 의령 잠수함의 일본함인 2호 제15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과 같은 급으로 총 20척이 건조되었으나 19척이 전쟁 중에 침몰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정찰기를 띄워야 하지만 수상함이 갈 수 없는 상황을 상정했었는데요. 일본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잠수함에서 정찰기를 발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순잠 의령 잠수함들은 커닝타워, 일본 용어로는 잠수함 사령탑 앞에 이런 특수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정찰기를 분해해서 집어넣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찰기를 발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캐터펄트입니다. 이 잠수함에서 발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찰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합군에서 글렌이라고 불렀던 영식 소형 수상기였습니다. 이름에도 소형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중순양함에서 발진하는 정찰기와 달리 승무원도 3명이 아니라 2명이었고 크기도 훨씬 작았고 무게는 절반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정찰기는 잠수함 위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조립, 출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속도도 기존 정찰기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찰기는 운용상 결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찰기 발진을 위해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치기 때문에 잠수함 앞부분이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크기가 큰 수상함이 아니라 잠수함이기 때문에 더 움직임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찰기를 조립해서 캐터펄트에 올려놓고 발진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선체가 그림처럼 파도 때문에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정찰기 발진 신호를 보내면 발진 신호가 내려지는 순간과 실제 발진되는 순간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것이고 비행기가 잠수함 선체에서 떠나는 순간에는 이미 선체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캐터펄트에서 사출된 비행기는 바로 바닷속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추가로 2000톤이 넘는 잠수함이 바로 비행기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잠수함에서 비행기를 발진시킨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워서 정찰기 조종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발진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일본 잠수함과 영식 소형 수상기는 호주 근해에서 여러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다루는 시드니항 기습은 1942년 5월 말이었는데 싱가포르이 떨어지기 하루 전이었던 2월 14일 일본 잠수함 2호 제25 잠수함이 시드니 근해에 다가왔습니다. 이 잠수함은 시드니항의 서치라이트가 보이는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해상에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2월 17일 아침에 정찰기를 발진시키는데 이때 이 정찰기를 조종했던 사람이 후지타 노부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뿐 아니라 이후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쿠다 쇼지 2등 병조와 함께 탑승하고 시드니를 향해 비행합니다. 후지타의 정찰기는 시드니항에서 약 15km 남쪽 지역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정찰기는 내륙으로 계속 들어오다가 북쪽으로 향합니다. 이 근처에 호주군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아무 경보도 안 울렸고 무사 통과하게 됩니다. 정찰기는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우측으로 선회해서 시드니항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비행합니다. 그리고 시드니항에 연합군 함정들이 몇 척 있는지 포착하고 무사히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후지타의 정찰기 속도는 약 시속 166km로 대공포와 전투기에 요격당하기 딱 좋은 정도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호 제25 잠수함과 후지타의 정찰기는 시드니 정찰에만 그치지 않고 2월 26일에는 멜버른 근해에 도착해 멜버른 항을 정찰하고 3월 13일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도 정찰했고 3월 18일에는 피지 근해까지 가서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얼마 후 감행될 가표적 잠수정의 공격 대상을 정하기 위해 2호 제29 잠수함이 시드니 근해로 다시 접근했고 정찰기가 시드니 항으로 출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2월처럼 후지타 노부오, 오쿠다 쇼지가 정찰기를 탔는데 새벽에 정찰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훨씬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 정찰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백주 대낮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찰기가 호주군 전투기라도 달고 오면 잠수함도 높은 확률로 침몰될 수 있어서 위험했지만 새벽 정찰보다 훨씬 더 잘 보인다는 점에서 일본군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후지타의 정찰기는 이번엔 바다에서 항구로 바로 진입했고 PWSS에서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이 정찰기를 바로 목격합니다. PWSS에서는 가든 아일랜드의 해군기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만 가든 아일랜드에서는 어쩔 줄을 모른 채 공군기지에 연락해보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일본 정찰기는 하버 브릿지를 통과해 남쪽으로 비행합니다. 그리고 공군기지에서는 우리가 출격하면 이미 가버렸을 테니 소용없다는 말만 하는 사이 시드니 레이더 기지에서도 정찰기를 탐지했으나 아군기로 착각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 정찰기는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호주군은 이 정찰이 공격의 징조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항구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가표적이 뚫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을 아주 가끔 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HMS 야로마와 롤리타가 붐넷에 걸린 가표적 14호와 씨름하고 있을 무렵 가표적 잠수정 24호가 있으나마나 했던 12번 루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가표적 24호의 정장은 반 카츠이사 중이었고 다른 승조원은 아시베 마모루 1등 병조였습니다. 반 카츠이사 중위는 해군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 전부 합격한 후 해군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2호 제28 잠수함에 엎혀서 시드니 공격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호 제28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 토토그의 어뢰를 맞고 침몰해 운반 수단이 없어져서 꼼짝없이 트루크 기지에 남아야 할 처지였는데 야마키 테이지가 정장이었고 2호 제24 잠수함과 같이 갈 예정이었던 가표적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난 바람에 승조원 마츠모토 시즈카가 사망하고 결국 못 가게 되자 그 대타로 시드니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반카츠 이사는 어떻게 되었든지 시드니 작전에 참가하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중위는 다시 시드니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표적 14호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폭발음과 물기둥. 그것은 바로 가표적에 설치되어 있던 두 개의 135kg 자폭 장치 중 하나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가표적 14호의 지휘관이었던 슈마 겐시 대위는 잠수정이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주변이 무언가 부산한 느낌이 들자 임무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자폭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표적의 자폭용으로 설치된 폭탄은 사이즈가 매우 커서 자폭용뿐만 아니라 적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은 5월 31일 오후 10시 37분이었습니다. 가표적 14호가 처음 발견된 지 2시간 17분 만이었습니다. 잠수함 침입 사실을 알고 있던 가든 아일랜드의 호주 해군 기지에서는 이미 가표적 14호 자폭 10분 전이었던 오후 10시 27분 시드니항 내부의 모든 선박에 잠수함 경계령을 내렸고 자폭 1분 전에도 다시 한번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라는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시드니항에서 밖으로 오고 갈 수 없도록 봉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무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10시 37분 가표적 14호가 자폭하자 이젠 시드니항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자 많은 시드니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간 공습이라고 생각한 대공포 부대에 비상이 걸렸고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항에 있던 다른 해군 함정들도 무슨 큰 일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번 루프 바깥쪽에 있던 비무장 경비정 로리아나는 폭발 순간 남쪽 붐댓 위치에서 6에서 9m 높이의 오렌지색 섬광을 목격했고
10m 이상 물기둥이 치솟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지로부터 아무 무전을 못 받은 로리아나는 연습용 폭약이 폭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리아나는 남쪽 해역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로리아나가 12번 루프를 지나 항구 안으로 들어온 이후인 오후 10시 48분 수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고 약 20m 근방으로 다가오자 바로 잠수정임이 드러납니다. 이 가표적 잠수정은 이미 1시간 전에 진입한 반카츠이사의 잠수정이 아니고 마츠오 케이우 대위와 츠즈쿠 마사오 2등 병조가 탑승한 가표적 21호였습니다. 잠수정이 작아서 항구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예정보다 4시간 지체된 후였습니다. 무기가 전혀 없는 로리아나에서 황급히 신호를 여러 곳으로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던 사이 폭내 등으로 무장을 한 HMAS 얀드라가 자폭 소리를 듣고 근처 해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얀드라도 곧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각 함의 위치에 대한 자료가 모자라서 대략적인 위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얀드라의 제임스 태플린 함장은 군경력 14년의 베테랑이었고 마츠오 대위의 가표적 근처까지 다가와 폭내 6개를 차례로 투하했습니다. 이 폭내 공격은 마츠오의 가표적을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고 오히려 얀드라에만 가벼운 손상을 주었습니다. 얀드라가 뒤로 물러나 수리를 마치고 다시 폭내 투하 지역으로 왔지만 이미 마츠오의 가표적은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마츠오의 가표적은 이후 바닥까지 잠수해서 일단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는 1942년 5월 초에 산호해 해전을 마치고 시드니에 와 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함장이 하워드 D. 보우드라는 사람이었는데 1942년 8월 7일부터 벌어지는 사보섬 해전에도 시카고와 보우드 함장이 등장합니다. 사보섬 해전 시리즈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지휘 통솔에 문제점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었고요. 가표적이 시드니에 들어온 일요일 당일 밤에는 육지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당시 시드니 해군기지가 있던 가든 아일랜드인데 지금 사진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섬이었고 시카고는 이 근처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52분, 9시 48분에 시드니에 진입해서 1시간 동안 전진한 반카츠이사의 가표적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당시 시카고 함상에서도 자폭 소리, 폭내 소리와 경계령까지 겹쳐 수병들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계를 서고 있던 수병들이 가표적 24호를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당시 당직 장교 브루스 시몬스가 45구경 자동권총을 잠수함에 발사했고 경보음이 함내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치라이트가 비춰지고 시카고의 1.1인치 대공포와 5인치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반카츠이사의 가표적은 어뢰를 못 쏘고 잠수합니다. 3분 후 가표적 24호는 시카고 우현 쪽 앞부분에 다시 나타나고 다시 일제 사격이 가해졌습니다. 가표적 24호는 다시 잠수했습니다. 시카고는 가만히 있다가 어뢰를 맞지 않기 위해 엔진을 작동시키고 항해 준비를 서두릅니다. 시카고는 시드니에 같이 있던 구축함 퍼킨스에도 무전으로 출항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15분경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전투는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슈마겐시의 가표적 14호는 자폭했고 마츠오 케이우의 가표적 21호는 얀드라의 폭내 공격을 받고 항구 입구 쪽에 숨어 있었고 반카츠이사의 가표적 24호는 항구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미 중순양함 시카고의 공격을 받고 잠수한 후 사라졌습니다. 1942년 5월 31일 밤에 시드니항에 잠입한 일본군 가표적 잠수정은 이 세 척이 전부였습니다. 한 척은 파괴되었지만 다른 두 척은 아직도 호시탐탐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아닌 밤중의 날벼락처럼 일본군 잠수정 잠입 사실을 안 호주군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속되는 일본군의 시드니 기습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